적극적으로 또 우리 정현주 대표 변호사님이 변론 행위를 막 하시고 나니까 그게 좀 재판장님 입장에서도 좀 기억에 남으셨나 봐요. 네. 나중에 이제 판사님하고 이제 연락을 할 일이 생겼는데 정현주 변호사님을 기억하시고 네. 좀 찾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정말로 많이 하는 경업금지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예. 보통 요새는 그 상법 41조의 영업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실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사용자 근로자 간 경업금지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경업금지 약정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는 인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조금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어려운 사용자 근로자 간 경업금지 약정을 근거로 해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번에 저희 법률사무소 보면서 인용이 됐습니다. 참 좋은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그 어떻게 인용이 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예. 일단 그 의뢰인분이 굉장히 먼 곳에서 연락이 오셨던 분이죠. 아, 그렇죠. 저희 법률사무소 보면은 정말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전화로든 네. 어떻게든 메일로든 수시로 연락이 오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전국 각지의 법원으로 출장을 나가서 직접 변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 특정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뭐 부산급으로 먼 곳에서 저희 경업금지 그 소송에 대한 어떤 유튜브라든지 또 제가 방송 출연한 부분들을 보시고 연락이 직접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는 조금 특정한 직업이 있었죠. 전문직이라고 하죠. 네, 전문 네, 직종에 계신 분이 이제 고용하셨던 분이 뭐 바로 옆에다가 이제 다른 업장을 차린 그런 케이스였죠. 네, 그 경업금지 약정은 어떻게 체결되어 있었나요? 이 경업금지 약정의 내용이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경업금지 약정 제발 이렇게는 하지 말라 네네네. 라는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랬던 것처럼 상당히 조금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이 꽤 있었습니다. 엄밀하게 이 의무를 지켜야 된다라는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조금 모호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은 면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희도 어려운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인용이 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네, 서면을 이완수 변호사님 직접 쓰셨잖아요. 의뢰인분이랑 계속 소통하시면서 네. 엄청나게 서면을 쓰셨는데 어떤 부분이 주요하게 먹혔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네. 하는데 네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의뢰인분과의 굉장히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의뢰인분의 어떤 열정이라고 할까요? 네. 소송을 이제 진행할 때 네. 물론 변호사분들께 맡겨놓는 걸로 그 일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네. 또 어떤 분들 특히나 이렇게 조금 어렵고 쉽지 않은 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자료도 마련해 주시고 네. 또 의견도 좀 정리해 주시는 형태로 물론 이제 이것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좋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그쵸. 부분들을 굉장히 잘 해주셔서 네. 그런 것들이 일단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뢰인과의 소통.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변론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방어 혹은 공격. 우리 이제 또 정현주 변호사님께서 직접 네. 그 지방에 있는 법원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의뢰인분께서 특별 요청이 있으셔서 그렇죠. 제가 직접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네. 이제 적극적으로 또 우리 정현주 대표 변호사님이 변론 행위를 막 하시고 나니까 그게 좀 재판장님 입장에서도 좀 기억에 남으셨나 봐요. 네. 나중에 이제 판사님하고 이제 연락을 할 일이 생겼는데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정현주 변호사님을 기억하시고 네. 좀 찾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이거 조금 이제 이 사건이 판사님들의 기억에 남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뭐 때문에 기억이 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기억에 남을 만한 적극적인 변론 행위나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이 사건 자체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격, 성질에 네.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전문 직종이다 보니까 소득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처에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해서 근처에 업장을 개설했을 때 네. 굉장히 이제 이 기존 매장에 큰 타격이 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사실 이런 전문 직종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고용하는 근로자들을 채용할 때도 네. 어느 정도는 동업한다라는 느낌으로 채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전문 직종 중에서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네. 이분들이 나가면 언제든지 또 개업이나 업장 개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긴밀하게 협조하다 보니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서 인용해주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사용자 근로자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받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도 사실 의뢰인분도 많이 이거 좀 어렵겠죠? 라는 얘기를 서로 많이 네, 하셨었어요. 서로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다라고 했고, 기간도 되게 빨리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 동안에 정말 많은 서면을 써주셨는데요, 이한수 변호사님께서. 저희는 이제 제가 뭐 재판을 나가고 이한수 변호사님께서 서면을 써주셨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의뢰인분과 계속 소통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인용이 됐고, 그래서 아주 멀리서 찾아주셨던 분한테 저희가 나름대로는 승소를 안겨드려서 되게 보람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정말 기쁜 사건이었죠. 네네. 네. 오늘은 법률사무소 봄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경업금지 소송, 그리고 이번에 승소가 됐던 아주 어려운 그 승소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경업금지로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뭐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